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2020년이죠? 벌써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들은 날도 추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찌꺼기를 파내놨죠. 이렇게 벌이 활동을 하면 좋을 리가 없거든요. 좋은 게 아닙니다. 벌이 지금 이 시기에 활동하는 건 좋을 일이 없어요. 올해는 계획대로라면 장수 농약 사과를 피해서 벌이 안 죽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4월 말일, 5월 1, 2일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장수 농약 사과를 사과즙을 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놨는데요. 다른 영상에. 사과 농약을 피하려면 물에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러나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중성세제로 세척을 해야 된다. 그래도 사과 농약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가장 완벽한 방법은 사과 껍질을 깎아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저도 몰랐는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서 언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러니까 농약 검사하는 박사나 뭐 누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걸 뉴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면 뉴스에서도 껍질을 벗겨내고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장수처럼 농약을 사과에 갖다 퍼붓는 데가 없어요. 정말 지독하게 갖다 퍼붓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볼까요? 장수 농약 사과가 얼마나 농약을 쳐대는지. 제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발음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3월 하순이라고 그러나? 3월 하순. 3월 말이라는 얘기겠죠? 3월 말쯤에 석회유황, 기계유제를 살포한답니다. 뭐 유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사용을 절대 금지라고 해놨네요. 응애 방지 시 25마리에 4에서 6리터. 4월 10일 날 베프란이라는 농약을 한답니다. 4월 20일쯤에 칼립소라는 걸 하고, 뭐 주음, 시스템 M 이라는 또 이런 농약을 한대요. 그리고 2차가 가스케이트라는 농약이고 5월 1일 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페로팔이라는 농약을 한대요.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헤비치라는 농약을 하고 5월 20일 날 안티맥이라는 농약을 한답니다. 5월 25일 날 델란이라는 농약을 하고요. 입상 후화제랍니다. 5월 30일 날 바이스타라는 농약을 한답니다. 6월 5일 날 사과에 후론사이드라는 농약을 하고요. 6월 10일 날 디밀린이라는 농약을 한답니다.
6월 15일 날 비오넴 캡탄이라고 되어 있네요. 6월 20일 날 아크라마이트라는 농약을 한대요.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백작이라는 농약이고요. 6월 30일 날 트랜스폼이라는 농약을 하고, 7월 5일 날 만능타라는 농약을 하고, 7월 10일 날 쇼크라는 농약을 하고, 7월 15일 날 리치원이라는 농약을 하고요. 7월 20일 날 나도야라는 농약을 한답니다. 7월 25일 날 삼진왕이라는 농약을 하고요. 뭐 살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7월 30일 날 스토네트라는 농약을 한답니다. 8월 5일 날 굿타임이라는 농약을 하고요. 8월 10일 날 비카드라는 농약을 하고, 8월 15일 날 포리캡탄이라는 농약을 하고, 8월 20일 날 주렁이라는 농약을 한대요. 여기에 보면 12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카스케이트 우시를 우리야. 여기는 세빈이라는 게 없어요. 여긴 세빈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장수 농약사과는 세빈을 쳐요. 4월 28일, 27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근데 여기에는 세빈이라는 농약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탄저병약. 여기는 탄저병약을 하라고, 제가 이게 약이 무슨 약인지를 모르니까요. 탄저병약이라는 약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오기 전하고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합니다. 탄저병약을. 그게 지금 여기는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장수 농약사과는 세빈이라는 농약을 해요. 13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탄저병약을 비 오기 전하고 비 오고 나서 하고 수시로 합니다. 이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사과 색깔 입히는 농약도 없어요. 사과 색깔로 입히는 농약을 올해는 수시로 했죠. 수시로. 왜냐면 올해가 일조량이 없었어요. 일조량이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사과 색깔 입히는 농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사과 색깔 입히는 농약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깨져버렸네. 세빈, 저기는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12회라고 해도 세빈을 치니까, 장수 농약사는 세빈을 칩니다. 인류 최악의 살충제 세빈을 쳐요. 그럼 13회, 그 13회에다가 탄저병약도 치죠. 탄저병약은 수시로 쳐요. 14회. 기본 세팅값만 14회네요. 14회. 거기다가 사과 색깔 입히는 약하죠. 15회. 기본 세팅만 15회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뉴스에서도 사과는 깎아먹는 게 안전하다라고 제가 유튜브 뉴스 방송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걸 사과즙을 내려서 먹는다는 거는 진짜 이게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장수 농약사과가 TLS법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예요. TLS법이 생긴과 동시에 장수 농약사과에서는 출하 직전에 농약을 살포하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사과가 썩어버립니다. 5일 만에 사과가 썩었다 라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받았는데요. 보시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나요? 이게 이게 장수 농약 사과가 5일 만에 썩은 거랍니다. PLS법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이런 사과를 사과즙을 내려서 먹는다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무리 그래도 올해 일주량이 없는데 빨갛게 물들었고, 여러분이 먹는 장수 사과는요 정말 고독성 농약 사과입니다. 근데 그걸 껍질도 안 벗기고 사과즙을 먹는다는 건 저한테 제가 이 장수 농약 사과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백종원이라는 탤런트라고 해야 되죠. 백종원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사과즙을 전부 팔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제가 본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 농약에 떡칠을 하고 마지막에 출하 직전까지 사과가 색깔이 안 나서, 일조량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안 나서, 일조량이 없는 그 사과를 색깔 입히는 농약을 쳐서 빨갛게 만들어서 나갔는데, 그걸 사과즙을 내려서 먹는다는 건 진짜 생각해 볼 문제예요. 네. 장수 농약 사과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시고요. 장수 농약 사과가 지금 사과즙을 엄청나게 내린 이유는 뭐예요? 이게 썩어요. 썩기 시작하니까 사과즙으로 다 내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런 농약 사과를 사과즙을 내려서 먹는다는 건 좀 생각 좀 해볼 문제입니다. 장수 농약 사과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이 1월 2일인가요? 2일인가? 오늘 2일이죠? 1월 2일인데 2020년 1월 2일인데 좀 불안하신 벌 키우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 공장에도 보면 이렇게 벌이 나와 있습니다. 온도는 영상 11도고요. 네, 이렇게 지금 벌이 나와 있고요. 입구에 보시면 벌들이 죽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날이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좀 꺼내놨는데, 한 번씩 벌통 입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벌통 입구에 죽은 벌들의 사체를 벌들이 못 끌고 나와서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에는 입구를 줄여놨기 때문에 벌들이 사체를 들고 나오다가 그냥 입구에다 내버리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입구가 막히면 잘못하면 벌이 전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막힌 거는 없네요. 그래서 벌 입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벌이 죽어 나와 있어요. 이게 노봉들이죠, 노봉들. 근데 좀 벌이 여기까지 꺼내 놨는데, 벌통 입구에 벌을 못 꺼내고 입구가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 좋은 날 한 번씩 벌통 입구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안해 하실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벌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밥만 충분하면 벌이 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해 쪽에는 지금 벌을 깨우기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곧 있으면 벌을 깨우실 건데, 우리 초보 하시는 분들 입춘이 지나면 깨우세요. 입춘이 지나면 깨우는 게 좋습니다. 입춘 이전에 깨웠다가, 예를 들어서 한파가 오잖아요. 한파가 한 3일 이상 넘어가면요 좀 위태롭습니다. 4만 4온 그러죠. 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 따뜻하다. 그래서 4만 4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 따뜻하면 벌들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한파가 들어와서 이 추위가 3일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입춘 이전에는 될 수 있으면 벌을 깨우지 마십시오. 초보자일수록 깨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춘 이전에 깨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자기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으신 이제 벌쟁이들 중에 고수라고 그래야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고수들이나 하는 거고, 초보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입춘 이전에 깨우지 마세요. 입춘 이전에는 땅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파가 오면 일주일 이상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춘 이전에 벌을 깨우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초보자분들은 입춘 이후에 벌을 깨우시면 한파가 오더라도 그렇게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땅에 지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추위가 빨리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입춘 이후에 깨우라는 거고요. 입춘 이후에 깨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죠. 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벌을 건드려서 산란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육아를 하기 위해서 벌들은 화분떡을 먹어요. 근데 그 화분떡을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게 한파가 들어와서 3일 이상 강추위가 와버리면 야네들은 화장실을 못 가요. 그리고 벌들은 절대 집에서 똥을 싸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장의 문제로 해서 벌들이 죽어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춘 이전에 벌을 깨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벌들도 똑같아요. 입춘 이후에가 활동하기 좋으니까, 그래야 벌들도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그 화분떡과 설탕물을 먹고 똥을 싸야 됩니다. 근데 그게 3일이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아시고요. 될 수 있으면 입춘 이후에 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말벌 포획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도 안 보이네. 네, 지금 보시면 시흥의 리드님께서 지금 말벌 포획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경기 리더님께서, 지금 벌쟁이 밴드 경기 리더님께서 이렇게 말벌 포획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가까우신 분, 경기 시흥에 가깝게 계시는 분들은 가셔서 이 말벌 포획기 만드는 거 영상, 우리 경기 리더님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올해는 말벌 포획기를 만들어서 말벌에 당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 리더님, 벌쟁이 밴드의 경기 리더님이 현재 지금 말벌 포획기를 만들고 있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 봉장에는 지금 말벌 포획기가 다 사라졌죠. 여기도 있었고 저 위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장에 오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거든요. 가져가셔서 복사를 해서 쓰시라고 드리는데, 지금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또 내년에 바쁜 일과를 끝내고 나면 다시 말벌 포획기를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 말벌 포획기 시간 나셔서 만드시는 분들은 경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시흥 리드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말벌 포획기 만드시는 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건 없죠? 벌 소문 입구 열어달라는 거, 확보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입춘이 지나고 나서 봄벌을 깨우시라는 거, 그리고 장수 농약 사과는 사과즙을 내서 껍질째 먹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피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농약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먹으면 위가 밑에가 볼록해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고 찌꺼기가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약이 그 위 하단에 이렇게 볼록하거든요. 여기에 고여요. 거기에 고여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장수 농약 사과를 사과즙을 내려서 먹어버리면요, 이게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바로 흡수를 해버려요.
이 농약 사과를 먹으면 위에서 운동을 해서 이걸 뽀개서 소장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뽀개다 보면 농약은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앉죠. 그래서 위에 이 볼록한 부분에 정체를 해요. 그래서 위암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사과즙을 여러분이 먹어버리면 바로 소장까지 내려가 버려요. 위에서 소화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소장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소장에서는 바로 흡수를 해버리죠. 바로 흡수를 해버리면 그 농약이 혈관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분비암을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사과즙을 먹는 사람들, 사과즙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